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서늘한 바람이 대지를 감싸는 이 시기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숨겨진 고대 영혼들의 속삭임,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삶에 들이우는 그림자. 오늘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10월 11일이라는 날짜 뒤에 감춰진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떠나보려 합니다. 수확의 기쁨이 차에 가시지 않은 채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이 시기. 10월 11일, 음력으로는 9월 20일에 해당하는 이 날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추운 계절을 대비하며 동시에 잊힌 존재들과 교감하는 영혼의 문턱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풍요로운 가을 거디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안녕을 기원하며 집안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을 비는 특별한 의례와 믿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날짜가 아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이 깊이 연결된 민족의 지혜가 담긴 날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교감하며 살아왔습니다. 10월 11일과 같이 계절이 바뀌는 중요한 길목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상 숭배와 가신신앙은 이 시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가신, 지아, 셴룬, 집안을 수호하는 신들을 통칭하는 말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집안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성주신, 챙주셴,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사오왕셴, 터의 안녕을 지키는 터주신,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삼신, 산셴 등 이들은 집안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의 평안과 번영을 지켜주는 존재로 믿어졌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는 성주신께 한 해에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무탈함을 비는 고사 가오시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곡식 창고에 오곡을 채우고 쌀독에 쌀을 가득 채우며 가신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제물은 한 해 동안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다가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이 후손들을 살피기 위해 잠시 지상에 내려오는 때라고도 믿어졌습니다. 비록 한가위 같은 큰 차례는 지났지만 가을 거디로 얻은 핵곡식과 핵과일을 조촐하게나마 조상께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의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대가 이어지는 지혜와 복을 빌고 집안의 우환을 막아달라는 염원이 담긴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10월 11일은 풍요로운 가을의 마무리와 다가올 겨울의 준비 속에서 영적인 존재들과 깊이 소통하며 삶의 균형과 안녕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신비로운 날입니다. 옛날 옛적 깊고 푸른 삼봉구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그 아래로 황금빛 들녘이 끝없이 펼쳐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는 가을 거디가 막바지에 이르러 들판의 모든 곡식들이 창고로 들어앉고 나무들은 붉고 노란 옷을 갈아입으며 겨울 채비를 시작하던 음력 9월 20일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는 천지와 인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시간이라고 하여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자리조차 평소와 다르게 빛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성주대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농부였으나 젊은 시절 마을의 가장 오래된 선앙당에 매일같이 정성을 바쳤습니다. 선앙당은 마을의 수호신인 성주신이 깃든 곳으로 사람들은 그곳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지만 대부분은 게으름으로 인해 꾸준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주대감은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맑은 샘물로 몸을 씻고 선앙당을 찾아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같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무탈하고 모든 집안이 평안하며 저의 작은 집에도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는 자신의 안녕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거디가 끝난 후 매서운 한파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처 저장하지 못한 곡식과 채소를 잃을까 두려워 떨었고 집안에는 찬 기운이 감돌아 병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성주신이 노하신 것이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때 성주대감은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남은 쌀 한 가마와 밭에서 어렵게 거둔 콩 한 줌, 그리고 애지중지 키우던 닭 한 마리를 들고 다시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성주신 앞에 이 모든 것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이 미약한 제물로나마 온 마을의 안녕을 빌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다시 따뜻한 기운과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자 선앙당 뒤편의 오래된 신목 샘무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목의 가지 끝에서 작은 나무십 하나가 떨어져 성주대감의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무십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성주대감은 꿈속에서 성주신을 만났습니다. 성주신은 자애로운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꾸준함과 이웃을 위한 희생정신이 나를 감동케 했다. 이 나무십은 나의 힘을 담은 것이니 너의 집 대청마루에 걸어두고 매일 보거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진정한 풍요는 나누는 마음에서 오고 진정한 안녕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존중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성주대감은 꿈에서 깨어 황금나무짚을 대청마루에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의 집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돌았고 식량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주신의 가르침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에 정성을 바치고 집안의 가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매서웠던 한파도 누그러지고 병자들도 차츰 회복되어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월 11일, 즉 음력 9월 20일 무렵이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영적인 존재들과의 조화를 되새기는 소중한 때임을 일깨워 줍니다. 가신과 조상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이 바로 진정한 복을 불러온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전설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날,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10월 11일에는 다양한 운명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조상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비하곤 했죠. 신비로운 운명의 징조, 민간 속설. 날씨, 수확, 관련. 이날 아침 서리가 일찍 내리면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춥다. 늦가을 서리는 겨울의 길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서리가 일찍 내릴수록 차가운 기운이 빨리 찾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죠. 늦게까지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면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다. 추위가 늦게 찾아오고 벌레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따뜻한 기후가 오래 지속됨을 의미하며 이는 곡식의 생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낙엽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늦게까지 매달려 있으면 겨울에 눈이 적게 온다. 잎사귀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은 온화한 기운이 오래 머무름을 뜻하며 강설량과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까치가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울면 먼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온다. 까치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졌으며 그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고 길면 그 하에 겨울은 온화하다. 늦가을의 햇살은 단순한 날씨를 넘어 다가올 겨울의 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들쥐나 다람쥐가
곡식을 평소보다 많이 저장하면 혹독한 겨울이 온다. 동물들의 본능적인 행동은 자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짐작했습니다. 밤에 부엉이가 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징조이니 조심해야 한다. 부엉이 울음소리는 불운이나 좋지 않은 소식을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밤에 들리는 부엉이 소리는 더욱 불길하게 여겨졌습니다. 일상 재물 관련. 아침 일찍 거미가 집에 들어오면 좋은 소식이 있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거미는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특히 아침에 들어오는 거미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우연히 낡은 동전을 주우면 예상치 못한 재물이 생긴다. 돈을 줍는 것은 언제나 좋은 징조였으나 특히 오래된 동전은 조상의 복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더 큰 행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물건이 저절로 떨어지거나 깨지면 우환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물건이 깨지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이는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로 보았습니다. 솥에 밥이 눌어붙으면 재물이 쌓이고 복이 들어온다. 솥에 밥이 눌어붙는 것은 밥이 들러붙는다는 표현처럼 재물이 집안에 들러붙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버리나 나비가 자신을 맴돌면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귀인이 나타난다. 벌과 나비는 자연의 길한 기운을 상징하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좋은 만남을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꾸는 꿈의 의미. 10월 11일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조상이나 가신이 보내는 메시지 혹은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꿈속의 상징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 꿈. 예로부터 돼지는 재물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꿈에 통통한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거나 돼지우리가 가득 찬 꿈을 꾸었다면 이는 엄청난 재물운이 따를 것을 의미하며 사업이 번창하거나 횡재수가 있을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불이 활활 타는 꿈. 불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번영을 의미합니다. 집이 불타거나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꿈은 기존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사업이나 가정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단, 불이 꺼져 연기만 나는 꿈은 좋지 않습니다. 맑은 물을 보는 꿈. 맑고 깨끗한 물은 정신적인 평화, 정화, 그리고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맑은 물이 넘치거나 샘솟는 꿈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행운이 찾아오며 재물이 불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탁한 물은 어려움을 예고합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아무 말씀 없이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이는 조상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하며 집안의 평안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상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셨다면 이는 중요한 조언이나 경고일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나 구렁이가 나오는 꿈. 뱀은 지혜, 생명력, 그리고 때로는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 큰 구렁이가 집으로 들어오거나 몸을 감는 꿈은 큰 재물이나 권력을 얻을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작은 뱀들이 우글거리는 꿈은 다소 번잡한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금이빨이나 보석을 줍는 꿈. 이는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나 재물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길에서 보석을 줍거나 금이빨을 얻는 꿈은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 성공 혹은 뜻밖의 횡재를 의미하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과 성격. 10월 11일 이 깊어가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의 기운을 담아 강인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지니며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신중함과 인내심 또한 겸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의 섭리처럼 이들은 뛰어난 적응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나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속에서 깊은 통찰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급작스러운 횡재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는 타입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여 훌륭한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자질을 타고납니다. 이름 속 숨겨진 축복. 한국에서는 이름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바람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10월 11일에 태어난 이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이름들 속에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겨울을 이겨낼 지혜, 그리고 밝은 미래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 실회라는 이름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삶을, 민준은 민첩하고 뛰어난 재능을, 서연 루이얀은 상서롭고 아름다운 인연을, 하준 희준은 넓은 강처럼 포용력 있고 빼어난 인물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하나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이날 태어난 이들은 이름이 지닌 긍정적인 기운을 통해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날에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과 행해야 할 의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행위를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날 행해야 할 소중한 전통과 의례. 1. 가신 지하션을 위한 고사가오시, 의식, 집안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기도. 목적, 한 해 동안 집안을 지켜준 가신들에게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과 새해에도 가족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재물의 풍요를 빌기 위함입니다. 특히 성주신께 드리는 고사는 집안의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준비물, 정성껏 지은 햅쌀밥 3그릇, 맑은 정한수, 징화수이, 3잔 시루떡 1시루, 팥고물을 올린 시루떡은 부정을 막고 복을 부릅니다. 계절 과일, 사과, 배, 감 등 3가지, 마른 북어 1마리, 실로 묶어두면 재물을 묶어둔다는 의미, 막걸리나 청주 1병, 촛대와 향, 시기 및 방법, 해질 역이나 이른 아침, 가족 모두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안방이나 대청마루, 부엌 아궁이 앞 등 가신이 머무는 곳에 정성껏 재물을 차립니다.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웁니다. 집안의 가장이 대표로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절을 3번 올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집안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성주신이시여, 조왕신이시여, 삼신할머니시여, 터주신이시여. 지난 한 해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 그리고 만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와 같은 간절한 염원을 담습니다. 후처리. 고사가 끝난 후 제물로 올린 음식은 가족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특히 시루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 복이 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물이 담겼던 그릇은 깨끗이 씻어 잘 보관하고 남은 북어는 부엌이나 창고에 매달아 두어 제물과 복을 지키게 했습니다. 2. 늦가을 곡식 보관 및 겨울 대비 의례. 풍요를 가두고 복을 지키다. 목적.
수확한 곡식들이 겨울 동안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와 역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집안의 기운을 다지는 의례입니다. 준비물: 햇곡식, 햅쌀, 콩 등 깨끗한 항아리나 자루, 붉은 파티나 소금 부정을 막는 용도. 시기 및 방법: 10월 11일 무렵 햇곡식을 깨끗하게 말려 항아리나 자루에 담습니다. 이때 곡식 사이에 작은 붉은 파티나 소금을 소량 넣어두면 잡기를 쫓고 곡식이 상하는 것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곡식을 담을 때는 부자 되세요, 넉넉하게 잘 살자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복을 기원했습니다. 곡식 창고나 쌀독 주변에 금줄을 치거나 버섯목을 거꾸로 걸어두어 재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후처리: 이렇게 보관된 곡식은 겨우내 가족의 양식이 됩니다. 첫 햅쌀로 밥을 지어 조상님께 먼저 올리는 것은 풍요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3. 정화수를 이용한 집안 정화의식. 불운을 씻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다. 목적: 계절의 전환기에 쌓인 나쁜 기운이나 애군을 씻어내고 맑고 긍정적인 기운을 집안 가득 채워 넣어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새벽에 길어온 맑은 정화수 한 그릇, 깨끗한 천이나 솔, 약간의 굵은 소금. 시기 및 방법: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 길어온 정화수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이 물을 깨끗한 천에 적셔 집안 구석구석, 특히 문지방이나 창틀, 현관 바닥 등 외부와 접촉이 많은 곳을 닦아냅니다. 물을 뿌릴 때는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물을 뿌린 후 남은 물은 집 밖의 나무나 풀밭에 버려 나쁜 기운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후처리: 정화수가 담겼던 그릇은 깨끗이 씻어 다음번 정화의식에 사용합니다. 이날의 특별한 음식 문화, 가을의 맛과 영양을 담다. 10월 11일 무렵은 김장 준비가 시작되고 가을 거디로 거둔 곡식과 채소로 풍성한 상이 차려지는 시기입니다. 시루떡: 고사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특히 팥고물을 얹은 시루떡은 부정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고사를 지낸 후 가족과 이웃이 나누어 먹으며 덕을 쌓았습니다. 햅쌀밥과 햇곡식: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은 그 자체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햅쌀과 함께 갓 지은 서리태나 파트로 지은 밥은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 이 시기 별미였습니다. 조상님께 가장 먼저 올리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곶감과 대추: 가을 햇볕에 잘 말린 곶감과 대추는 겨울철 귀한 간식이자 영양 보충원이었습니다. 특히 곶감은 감 따는 시기와도 맞물려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으며 달콤한 맛은 겨울을 대비하는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김장 김치 준비: 본격적인 김장은 늦가을에 하지만 이 시기부터 배추와 물을 다듬고 절이는 등 김치 재료를 준비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맛있는 김치는 다가올 겨울을 든든하게 나누는데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갓 수확한 배추로 만든 겉절이는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였습니다. 밤과 도토리: 산에서 나는 밤과 도토리는 이 시기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삶아 먹거나 죽으로 만들어 먹으며 겨울철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특히 도토리묵은 가을 들녘의 정취를 담은 고유한 음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10월 11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영적인 믿음이 깊이 연결된 우리 조상들의 삶에 지혜가 담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신성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만큼 피해야 할 행동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조상들은 이러한 금기를 어겼을 때 다가올 불운과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이날 엄격히 금지되었던 주요 금기사항. 1. 밤늦게 곡식이나 음식물을 낭비하는 행위. 미신적 이유. 늦가을은 한 해 동안의 노고로 얻은 수확물을 보관하고 다음 해를 기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음식물 낭비는 한 해 농사에 대한 불경이자 가신과 조상에 대한 무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곡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귀한 존재였기에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면 곡식의 신이 노하여 이듬해 흉년을 가져오고 집안의 재물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급격히 나빠지고 다음 해 농사가 망하거나 집안에 굶주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과 가신의 노여움을 사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함부로 땅을 파거나 큰 공사를 벌이는 행위. 미신적 이유. 늦가을은 땅의 기운이 수렴하고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땅을 파거나 큰 공사를 벌이면 터주신을 비롯한 지신 디션을 노하게 하여 집안에 불운과 사고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겨울잠에 들 준비를 하는 땅속 생명들을 방해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릴 수 있으며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재물 손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언쟁이나 다툼. 미신적 이유. 가을의 고요함과 영적인 기운이 강한 날에 격렬한 언쟁이나 다툼은 집안의 평화로운 기운을 깨뜨리고 불화와 애군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조상과 가신들이 집안의 불화에 실망하여 복을 거두어 간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지고 화목했던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꼬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빗자루질을 하는 행위. 미신적 이유. 밤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빗자루질을 하면 집안에 들어온 복과 재물을 밖으로 내쫓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늦가을 밤에 음산한 기운과 맞물려 복이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의 복은 밤에 들어와 머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 재물운이 사라지고 집안에 돈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귀한 손님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5. 살생을 하거나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 미신적 이유. 늦가을은 모든 생명체가 겨울을 준비하며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자신의 수명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 생명에 깃든 영혼이 복수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과 건강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병자가 생길 수도 있으며 나쁜 카미뎁트를 쌓아 불운을 자초하게 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큰돈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 미신적 이유. 계절의 전황기는 영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이때 성급하게 중요한 거래를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계약이 틀어지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커집니다. 7. 남의 집 곳간이나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는 행위. 미신적 이유. 조상들은 자신의 것에 만족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로 여겨졌으며 가신과 조상들이 이러한 불순한 마음을 싫어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자신의 재물은마저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불운이 따릅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8. 밤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행위. 미신적 이유. 거울은 영적인 통로로 여겨져 밤늦게 거울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기운이나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영적인 기운이 강한 이날에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결과 악몽에 시달리거나 좋지 않은 기운이 자신에게 들러붙어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9. 어른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불효하는 행위. 미신적 이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였습니다. 특히 조상의 영혼이 후손들을 살피는 시기에 어른에게 불효하는 것은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는 행위로 집안의 대대로 내려올 복을 끊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조상과 가신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불운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월 11일, 이날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자연,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신비롭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